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엔 플러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금감원 전자공시에서요, 네, 이 반기 실적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나쁜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엔 플러스 오늘 수급 형태의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어떤 감을 잡아야 되겠는지, 네, 어떤 매매를 해야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박주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EN 플러스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실적을 잘 보고 그걸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이제 지난 1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 좀 힘든 그런 실적 양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어제 장 마감 무렵에 나왔나요? 아마 그러죠. 그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제가 수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무 상태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기업의 재산이라는 거는 이른바 그 자본 총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 총계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회사의 어떤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작년도에 809억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19억. 그죠? 네, 이게 맞죠? 네, 요만큼 좀 줄었어요. 한 90억 정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에요. 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부담이 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물론 자본 총계가 늘면 좋겠지만 뭐 늘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실적도 시원찮은데. 그 정도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EN 플러스의 영업 손실이 35억 9,547만 이렇게 나왔죠. 35억. 작년에는 43억 정도 손실. 작년 동기간에. 근데 이번엔 35억 정도 손실.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그러나 봐야 돼요. 네, 포괄 손익계산서는 뭐 자회사라든가 관계회사의 실적이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연결을 해봤더니 81억 정도 손실이 나고 작년 동기에 44억 정도의 손실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요 점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매출은 좀 늘었고요. 그죠? 매출은 좀 늘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단기 순손실이 142억 정도 났고요. 작년 동기에는 761억이 난 걸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손실 규모가 적어서 좀 다행스럽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연결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성 자산이나 또 기타 유동금융자산, 네, 이런 그 현금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자산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건데 지금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42억이에요. 작년 말에는 131억이었습니다. 그죠? 무려 9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기타 유동성 금융자산은 22억, 작년에는 43억. 그러니까 이것도 한 2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탈 해보면 지금 한 5억 정도의 현금성
그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합쳐서 작년 말에는 17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170억에서 65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유동자산 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유동자산에서 여기서 유동금융자산 31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03억, 130억 정도 남아있는 걸로 지난 1분기에 나타났었어요. 그죠? 네.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여하튼 지금 이 상태로 좀 봐가지고서는 현금성 자산, 네, 이게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한 65억 정도, 65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분기만 하더라도 130억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증자 결정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금이 좀 보충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 좀 제대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65억 정도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130억 정도를 수혈받으면 EN플러스가 여하튼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꼭 납입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죠? 여하튼 실적 발표를 이번에 보면서 뭐 손실이 좀 늘어난 것보다도 일단 현금이 기업엔 있어야 영위를 할 수 있으니까 요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제 생각은 이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꼭 성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좀 성공을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그 증자 발행가 위쪽에 주가가 지금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 증자 대금이 물론 들어올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1823원이죠. 1823원. 요것이 좀 제대로 납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제 실적 발표는 끝났으니까 8월 20일 날 이제 납입이 되느냐 여부의 체킹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엄청 파네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 때문에 파는 건지 몰라도 최근에 매수를 꽤 했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한 100만 주 정도 샀는데 그중에 40만 주를 털어내네요. 그 점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참고 동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한증권하고 JP모간에서 매도를 많이 때리는 모습은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물론 8월 20일 날 납입이 되면 좋지만 우리가 납입이 안 되고 또 연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실적권을 보니까 여기서 큰 강점이 나오질 않았던 부분 그리고 현금 부분이 절실하다는 거, 네, 이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비중을 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밑에 쪽에서 또 잡을 기회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뭐 전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비중 정도는 축소를 했다 나중에 또 재차 공략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지금 현재는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아까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들을 감안을 한다면
수급이나 실적 발표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 정도의 비중 조정은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의 전략이나 세밀한 장중 사인, 네, 이런 것들은 EN 플러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후속 수순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죠. 네, 지금은 그냥 막바로 계속 위로 튄다. 그런 고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유두리 있게 매매를 지금 일단은 1단계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수순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박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자산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은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 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